산업내무역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이론과 산업내무역 이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이론은 국가 간 차이에 의해서 무역이 발생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카도 모형에서는 국가 간 노동 생산성의 차이나 국가 간 기술의 차이가 무역 발생의 요인이 되겠고요. 헥셔 오림 모형하고 특정 요소 모형은 국가 간 요소 부존도의 차이가 무역 발생의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발생하는 무역은 산업 간 무역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거는 X산업과 Y산업이 있으면 어떤 국가가 X재를 수출한다면 이 국가는 Y재를 수입하는, 그래서 이런 산업 간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우위론에서는 리카도 모형이든 헥셔오림 모형이든 특정 요소 모형이든 그 가정이 생산함수가 모두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의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품들이 동질적인 호모지니어스한 제품임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X제 산업 내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 X제를 생산하지만 그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가격만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수출과 수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화시장이든 요소시장이든 완전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산업 내 무역 이론은 동종 산업, 같은 산업 내에서 주고받는 무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X제에서 X1을 주고 이 나라로부터 X2를 받는 이런 무역들이 같은 산업 내에서 주고받는 무역, 이런 무역들이 산업 내 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 이론은 꼭 차이가 있는 국가가 아니라 유사한 국가, 동일한 국가, 비슷한 국가 간에도 무역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 내 무역 이론에서 가정은 비교 우위론에서 가정과는 달리 생산함수가 규모 경제가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우위론에서는 동질적 제품을 가정함에 비해서 같은 X제 산업 내에서 여러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차별화되어 있다, 차별적 제품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화시장이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산업 내 무역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규모 경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경제란 생산량이 증감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할 때 에버리지 코스트가 점점점 하락하는 이런 산업이 규모 경제가 있는 산업, 이런 제품이 규모 경제가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 경제는 대체적으로 초기 시설 투자가 많이 필요해서 고정 비용이 큰 이런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산업, 항공, 철도, 이런 산업은 초기 시설 투자가 많죠. 고정 비용이 많다 보니까 승객을 많이 태우면, 고객을 많이 유치할수록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이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규모 경제가 큰 산업에서는 흔히 독점 시장이 형성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생산량을 이렇게 점유하면서 있다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려고 하더라도 생산량을 이만큼 크게 할 수 없으니까 항상 이 기업의 평균 비용은 이 기업의 평균 비용보다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차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다양성에 대한 선호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차별화라는 것은 같은 종류 제품이지만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날마다 입는 바지지만 매번 그 바지들이 다르죠. 동일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제품 차별화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제품 차별화로 각 기업들은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디다스 신발, 뭐 나이키 신발 이렇게 있다면 어떤 사람은 아디다스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키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하얀 신발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소비자에 대해서 독점력을 갖고 있는 거고 이 기업은 이 소비자에 대해서 독점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거는 같은 아주 동일한 디자인의 하얀 신발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가격이 10만 원이면 이 기업의 가격이 9만 5천 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가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비자는 이 신발을 어떤 소비자는 이 신발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독점력을 갖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가격 설정자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안정 경쟁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격 위의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차별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낼까? 그것은 사람들이 다양성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펑션이 사람들이 효용 함수가 이 다양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효용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다양성 선호에서 아까 바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바지를 5벌을 산다고 했을 때 그 5벌을 전부 다양하게 산다는 거죠.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자, 이 사람에게 동일한 바지를 5벌 사라고 했으면 아마 이 다양하게 산 것보다 효용 수준이 어떻습니까? 이 유틸리티 펑션이 더 효용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소비자들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이상적, 유틸리티 펑션이 이상적 선호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한 대만 구입하게 되는데 이 한 대를 구입하는데 예를 들면 하얀 차, 검정색, 회색 이렇게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하얀, 어떤 사람은 검정, 어떤 사람은 회색 차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회사가 이 하얀색 차만 공급을 해낸다면 이 사람들은 검정색을 좋아하거나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효용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색깔을 공급해 줌으로써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또 매출을 늘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양한 제품들이 이 공급이 되고 또 소비자들은 그 다양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효용이 동일한 제품을 소비할 때보다 만족도가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규모 경제가 있다면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어떤 브랜드의 차를 만들어내는데 단일, 예를 들면 제네시스를 단일 차종으로만 만드는 색깔도 하나요, 모든 옵션도 하나라면 단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가격이. 에버리지 코스트가 하락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마다 이 옵션을 좋아하는 사람, 이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 또 다른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있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제품 1번, 2번, 3번, 4번 모델을 제공하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제공하다 보니까 한 브랜드, 예를 들면 제네시스 소비량이 4,000대라면 4,000대를 다 만들 때 비해서 1,000대씩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하고 다양성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양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높아야지 구매력이 있는 거죠. 구매력이.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증가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낮은 국가에서는 가격이 낮은 게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4종류가 아니라 2종류만 생산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이런 공급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들이 앞에서 가정했던 것처럼 차별화되어 있다. 그리고 규모 경제가 있다. 이 경우에 국가마다 특화 생산하고
이것을 서로 교환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예를 한번 볼까요? A라는 국가가 있다, B라는 국가가 있다. 이 두 국가가 쌍둥이 같은 국가예요. 그래서 이게 셔츠인데 셔츠를 4종류 색상을 소비자든 생산자든 다 쌍둥이니까 똑같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개방을 하게 되면 무역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비교 우위론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쌍둥이 같은 국가니까 무역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고 규모 경제가 있다면 무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국가마다 두 종류씩 특화하여 생산한다고 하자. 그래서 A국은 흰색, 노란색에 특화하고 B국은 파란색, 분홍색에 특화하면 두 종류만 생산하니까 이 생산량이 200개가 되겠죠. 여기도 200개. 그래서 총 400개를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 나라도 여기를 200개, 여기를 200개.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규모 경제가 있으니까 생산량이 늘었으니까 가격이 9,000원으로 여기도 가격이 9,000원으로 하락하고 여기서 절반을 200개에서 100개를 주고 100개를 주고 100개를 주고 100개를 주는 이런 무역을 하면 두 나라 소비자는 모두 100개씩 소비를 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다시 말해서 가격 하락의 이득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와이셔츠 종류를 8가지로 다양화하자. 그래서 그냥 색깔을 1번, 2번, 3번, 4번 색깔은 A국이, B국은 5, 6, 7, 8번 색깔은 B국이 서로 다른 색깔인 거죠. 100장씩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는 A국이 수출하고 절반을 50개를, B국은 5, 6, 7, 8을 50개씩 수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100장씩 생산하니까 가격은 1만 원이지만 두 나라 소비자 다 이제는 8종류 옷을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양성이 증가하는 이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와이셔츠 색깔을 6종류로 다양화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1번, 2번, 3번, 여기는 4번, 5번, 6번 색깔을 만들어내면 한 종류당 133장씩 생산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9,000, 예를 들면 9,000원까지는 안 떨어지겠죠. 9,500원, 여기도 9,500원으로 떨어지고 절반을 수출하고 절반을 수입하면 두 국가 소비자들이 6종류 와이셔츠를 소비할 수 있으면서 가격은 10,000원이 아니라 9,500원에 소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가격 하락의 이득과 다양성 증가의 이득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처럼 완전히 쌍둥이 같은 국가, 차이가 없는 국가 간에도 무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무역은 와이셔츠를 주고 와이셔츠를 받으니까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산업 내 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역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봤듯이 가격 하락의 이득, 다양성 증가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